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여성분들이 20, 30대에는 예쁘고 날씬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40대 이후가 되면 가장 큰 관심사는 탱탱한 피부와 머리숱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콜라겐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옆집 언니는 이거 먹고 얼굴에서 광이 난다는데 나는 왜 효과가 없을까? 이것은 콜라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콜라겐을 먹고 효과가 없는 이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고현정 씨의 피부 관리 비법은 한겨울에도 차에서 절대 히터를 안 튼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열 때문입니다. 이 피부열이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MMP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MMP는 피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체내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활성화가 되는데요. 몸이 열을 받은 상태, 즉 스트레스 상태일 때 이 MMP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쪽보다 분해하는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외선이나 히터, 그리고 드라이기, 사우나의 열기와 같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열도 피부 열을 올리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몸 안에서 생성되는 대사열이죠. 대사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로나 수면 부족, 그리고 나쁜 식습관과 같은 이런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 받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열을 받거든요. 이 열은 단백질을 변성시키죠. 신선한 생고기는 말랑말랑하고 탱탱한데 열을 가해서 익히게 되면 수분이 빠지면서 딱딱하게 변하죠. 우리 몸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열을 받게 되면 피부나 근육과 같은 이 단백질이 많은 조직들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단백질이 이 열에 의해서 변성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겠죠. 고온이나 산소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해서 손상된 단백질 구조를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아니면 분해해서 제거하는 단백질을 가동시키게 되는데요. 이것이 HSP, Heat Shock Protein, 즉 열 충격 단백질입니다. 이것을 또 스트레스 단백질이라고도 해요. 열 충격 단백질은 세포의 단백질 항상성을 유지시켜서 단백질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 HSP는 세포가 스트레스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돕지만 이 스트레스가 한도를 넘게 되면 세포는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열의 소통과 배출을 원활하게 해서 세포나 조직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요.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이런 열의 소통과 균형이 깨지면서 MMP나 HSP가 너무 과활성화가 되고요. 그 결과로 콜라겐들이 합성이 아니라 분해하는 방향으로 더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세포나 조직이 염증 상태가 되면 그 염증을 빨리 치료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한가하게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관절과 같은 곳이 콜라겐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를 먼저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즉 염증이 많으면 콜라겐이 들어와도 조직을 재건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콜라겐을 더 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염증 또한 열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될 때 만들어지죠. 염증에서 염자는 한자로 이렇게 불화자가 위아래로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몸에 불이 난 상황이죠. 즉 열이 그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콜라겐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몸이 열을 받아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것보다 분해하는 쪽으로 더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콜라겐을 먹어야 할까요? 그 열에 의해서 콜라겐의 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몸에 열을 주는 콜라겐인지를 잘 가려내야 하는 거죠. 보통 가장 많이 먹는 콜라겐은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피쉬 콜라겐이죠. 어린 콜라겐이라고도 하는데요. 생선 비늘에서 콜라겐을 추출하려면 이 생선 비늘이 금방 부패가 되기 때문에 먼저 염산과 같은 그 유기용매로 세척을 하고 추출을 합니다. 그런데 염산과 같은 유기용매는 화기, 즉 몸에 열을 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염산으로 추출한 피쉬 콜라겐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은 붕어를 통째로 추출한 붕어 콜라겐입니다. 붕어는 신장 기능을 도와서 메마른 체액을 채워서 열을 소통해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콜라겐 외에도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풀을 형성해 줍니다. 음식으로부터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아미노산 풀이 말라버리면 우리 몸은 피부나 근육을 녹여서라도 아미노산 풀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이나 피부가 망가지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붕어는 아미노산 풀을 맞추기에 최적의 좋은 재료입니다. 붕어는 단백질이 귀했던 시절 우리 조상들에게는 아주 귀한 보양식이었어요.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뼈에 좋은 칼슘과 빈혈에 좋은 철분 등 여러 성분들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 시절의 완전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붕어 콜라겐 제품은 일반 피쉬 콜라겐처럼 비늘에서만 콜라겐을 추출하지 않고 붕어와 붕어 비늘 모두를 발효 효소공법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염산과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서 몸에 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콜라겐으로 효과가 없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에요. 이 붕어 콜라겐과 함께 들어간 부원료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열을 많이 발생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간열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고 간을 안정화시키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사이베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메마른 체액을 채워서 몸 안에 불필요하게 쌓인 열을 대소변으로 배출시켜서 MMP의 활성화를 막아서 콜라겐이 분해되지 않고 합성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식물성 원료인 다래나 미강, 녹은, 오가피, 앵두, 송화가루 등이 함께 배합되어 있어요. 콜라겐이 피부나 관절, 연골 등과 같은 이 결합 조직을 탱탱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콜라겐은 물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콜라겐 한 개에 물입자 3000개가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이 근육이나 결합 조직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신장은 이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서라도 이 물을 끌어당겨야 하니까 신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겠죠. 붕어는 신장 기능을 도와서 체액이 메마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결합 조직 강화 작용과 함께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피부나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거나 신기능 저하로 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 그리고 진액, 체액이 메말라서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 붕어 콜라겐은 아주 좋습니다. 콜라겐은 고단백질이죠. 그래서 평소에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이 콜라겐을 먹으면 소화가 더 안 되기도 하고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줘서 콜라겐을 먹고 더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단백질이 소화되는 과정에 나오는 암모니아가 간에서 정상적으로 요소로 전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많이 발생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고요.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분지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에 무리를 주지 않고 또 간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붕어 콜라겐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화력이나 대사 능력에 맞춰서 그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천천히 적응을 하면 몸에 무리가 없이 콜라겐을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양제를 물질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에 추가로 뭘 더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영양제를 추가로 더 드시기 전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이 내 몸에 맞는지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내 몸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요. 이 인체의 소통과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콜라겐 하나를 드시더라도 이렇게 몸의 소통과 균형을 잡아주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내 몸의 근간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혜로운 정리학사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